찍게 될걸? 이게 포토부스를 틀어놓으면 화면이 같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아예 안 푸는 건 안 되고 얘들아, 조금씩만 풀면 그래도 할 수 있어. 근데 마플 약간 제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요. 제가 마플을 풀기 전에 잠깐 인스타 릴스를 봤거든요. 근데 인스타에 그 현우진 그 말이 약간 공부작은 이런 게 뜬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현우진이 뭐라 했냐면 모르는 걸 공부하라고 아는 걸 공부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마플을 풀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문제가 계속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속 아는 것만 푸는 느낌. 나는 현우진이 진짜 미워 죽겠다. 모르는 거를 공부하라고 하거든. 내 입에서도 수십 번 나왔던 말 같은데 우리 반의 목적이 뭔데? 눈으로 읽어서 아는 거는 그냥 넘어간다는 거 아니야. 근데 마플을 보니까 다 그 말이라는 거지. 아니요, 근데 좀 모르는 문제도 있긴 했는데 약간 똑같은 약간 유형이 이렇게 막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유형에 한 유형의 문제가 막 8개씩 막 이렇게 많이 달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노말만 딱 이렇게 보면 문제만 한 번씩 읽어보면 다 똑같은 문제 같아서 그냥 터프만 먼저 풀고. 아니 근데 난 다 풀었어. 이거를 조금 옮겨볼까? 나 이만큼 풀었어. 나 이것도 여기도 풀었어. 아, 이거 빨간 거다 풀었다고 하는데. 맞아, 이거 근데 나 연속으로 봤어. 개미치겠어. 근데 수학만 해도 되죠. 어제는 수업만 선생님 그래서 어제 제 친구가 뭐라 했냐면 야 민서야 너 볼 때마다 마플 풀고 있던데 마플 많이 풀었냐 이랬어요. 또 친구들끼리 뭐 공부하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주고 하나 보죠. 우리가 마플 이후에 책이 지금 기출을 하나 해야 돼. 근데 저그 수원 문제집 하나 샀어요. 그 4는 끝났냐? 그 우리 제출해야 되는 거? 자기 제출이요? 수원을 나한테 제출하기로 했잖아. 저는 금시 총무세요. 무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우리는 8월 말에 수원 각장 하나씩 네. 기출 문제지. 안 되면 안 된 대로 그대로 제출을 해야 돼. 나는 무조건 그냥 그거는 내 방학 때 철칙이야. 기출 문제지 그냥 하나 하는 거. 그러면 8월 얼마나 남았지? 8월 그러니까. 얼마나 남았지? 2주? 2주 안에 문제집을 풀어서. 뭘 사는데 수원을? 저 그거 샀어요. 그 기출 샀는데 기출 어느 거? 짱 어려운 유형이랑 짱 중요한 유형 그거 어려운 3점이랑 쉬운 4점 모아져 있는 거가 짱 중요한 유형이고요. 그리고 고난도 4점짜리만 모여져 있는 게 짱 어려운 유형인데 그거 두 개 샀어요. 수원. 그래서 그거 풀려고요. 이 책은 나쁘지는 않아. 나는 그냥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수업 때는 안 쓰긴 저도 하는데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너무 저렴해 보여 이름이. 그러니까요. 무슨 센 같고 약간 중등 맞아. 가서 같고. 그래서 애들 그런 거 그거 아니면 어삼시사? 네 맞아요. 어삼시사 근데 어삼시사 살지 그거 살지 고민했는데 어삼시사 사면은 어려운 4점짜리 모아져 있는 걸 또 따로 사야 돼서 혹시 겹치는 문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 라인으로 샀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짱 중요한을 먼저 해서 끝내놔야 되겠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짱 어려움만 남잖아? 그러면 힘들다? 그러면 그냥 원래는 그 병행하려고 했거든요. 맞아요.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근데 그 두 권을 다 풀려면 양이 많을 텐데 8월 말까지. 못한 채로 기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짱 어려운 유형. 이거는 매우 심각하게 걱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방학 동안에 기출문제집을 진짜 어느 정도 좀 풀어놨어야 돼.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무슨 책을 사도 그래서 막 서점 내려가서 같이 애들이랑 내려가서 사고 그러지 않았냐? 이거를 마치 처음 듣는 말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야? 고3이 됐는데? 근데 나는 어쨌든 8월 말에 무조건 이거는 검사를 해야 돼. 또 움직일 생각. 수1을 그리고 얘는 어쩔 수 없어. 시험 기간 일부 몇 주 빼고는 수원부터는 그냥 계속 물고 가는 거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안 그러면은 공식도 까먹게 돼. 애들 다 그랬거든. 부정적분은 원함수 찾는 거였는데 여기서 특별히 어려운 유형이 정해져 있어. 여기는 진짜로. 대부분 문제들이 그냥 한 양변을 미분하면 다 풀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미분계수 정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자주자주 나오지. 그치?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얘네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지도 이제 조금씩 더 눈에 보이게 될 거야. 도대체 왜 자꾸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지? 하나 플러스고 하나 마이너스고? 그러면 쟤네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지? 막 이런 건 거거든? 근데 이제 큰 눈으로 사실은 저런 그러니까 자주자주 나오는 표현들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얘 같은 경우에 빼기 h 더하기 h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뭐라고 했어? 저 친구를 식으로 쓰면 어쨌든 쟤네는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에 그 다음에 빼기로 이렇게 묶으면 f a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 a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h로 가져가면서 플러스로 바꾸고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래서 얘는 h가 양수,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h 입장에서 이제 a라는 지점에서 봤을 때 미분계수, 오른쪽에 있는 미분계수, 오른쪽을 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얘는 왼쪽을 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의 합이란 뜻인 건가? 그치? 왼쪽을 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 오른쪽을 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그래서 얘네는 저런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미분계수라고 하면 안 돼. 정확히 얘기하면 요건가? 오른쪽 우미분계수, 여기는 좌미분계수. 그래서 이렇게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도 얘는 성립해. 얘는 일정한 상수 0이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이쪽 기울기랑 이쪽 기울기가 둘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른 사이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가 미분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성립하는 애인 거야. 그래서 얘를 유명한 말로 우리가 중심마타복이라고 해. 왜 용어가 그러냐고 물어보지 마. 나도 몰라. 이게 한자잖아, 딱 봐도. 그래서 요거를 중심마타복이라고 부르기는 해. 그러면 저 숫자가 이제 붙었을 때는 어떤 의미인가도 해봐. f 위에 거는 f a 플러스 2h네. a 플러스 2h 마이너스 fa 이렇게 쓸 거고,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3h 마이너스 fa 하면 처음식이랑 쌤쌤. 그 다음에 h 대신에 2를 쓰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거 내리고 3h 마이너스 3h 하고 여기다 3 하고.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 f 프라임 a 미분계수의 2배. 그 다음에 여기는 3배 좌미분계수의 3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미분계수의 2배와 좌미분계수의 3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미분 가능한 지점에서는 A라는 지점에서 얘는 어떤 특정한 값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지. 뭐 문제 없잖아. 미분계수 존재하고 좌미분계수 존재하고. 근데 이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 이렇게 봐봐.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 보면 A 라는 곳에서 보면 여기는 미분계수, 요거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됐다고 해. 그럼 미분계수의 2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좌미분계수의 3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는 0이다. 다음 중 성립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가 달라도,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도 얘가 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런 이거는 좀 얘기가 그러네.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아무튼 얘는 그냥 미분 불가능과 상관없이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의 합이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 요 숫자가 들어가면 얘가 몇 배가 됐을 때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의 합이라는 뜻인 건가.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겠다. h가 0에서 우리가 양수일 때만 이렇게 양수라면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의 합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우일 때랑 좌일 때랑 다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h가 0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이제 둘이 반대가 돼버리는 거지. 스토리 자체가. 얘가 2배의 f'에서 좌미분 계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왜냐면 h가 그러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사실은 요때나 똑같잖아. 그치? 왜냐하면 어차피 그 A라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오른쪽을 보나 왼쪽을 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위의 값이나 아래 값이나 어떻게 했어? 같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미분 불가능한 함수야. 일단 얘기하고 한 번 더 정리를 해줄게. 미분 불가능한 함수야. 그러면 얘는 오른쪽과 왼쪽의 값이 분명히 다르지.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냐면,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냥 미분 가능하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이게 F'A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미분계수의 2배와 좌미분계수의 3배, 혹은 좌미분계수의 2배와 우미분계수의 3배, 요 얘기를 담고 있는 게 제거거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이 값이 존재해. 극한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근데 미분 불가능한 함수에서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는 이 값이 다르잖아.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요 앞에 붙어있는 계수가 달랐을 때에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존재한다, 미분 불가능한 함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근데 요 앞에 붙어있는 계수가 절대값이 같지, 같지, 둘 다 1이지, 혹은 둘 다 2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 극한값이나 이런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한값이나 미분 불가능한 함수의 극한값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되게 많이 보게 되는 표현일 거야. 요렇게 해서 요 H 앞에 붙어있는 계수가 같다. 중심하차 목을 보는 방법이 있거든. 계수가 같을 때. 그 다음에 계수의 절대값이 다를 때. 이렇게 봤을 때 계수의 절대값이 같으면 미분 가능성과 상관없이 존재한다. 이게 왜 중요한지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계수가 다를 때는 미분 가능할 때만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그냥 놓친 문제가 하나 있어. 바이블에서 되게 중요한데 어차피 새로 또 나올 거라서 내가 얘기를 그때는 중요하게는 안 했어. 여기가 매우 처음 보는 단원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도함수 부분에서 보면 OX로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학교 시험이나 문제에서는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어. 활용 말고 극값 쪽도 아니죠. 접선도 아니고 그냥 도함수. 매우 처음에 접선 말고 이쪽에서 앞에 본 적이 있을 텐데 이 문제를. 요거예요. 응? 그거 이제 오늘은 버리려고. 어제인가까지였어가지고 필요하면 몇 개 하려고 했었는데. 요런 거.
지금 보면 다음 주 연속함수에서 옳은 거를 고를 때 니은이 맞게 틀리게. 니은하고 디귿을 잘 비교해봐. 내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얘기가 요 문제긴 하거든. 여러분 이거를 거의 다 놓치고 그냥 갔을 거야. 근데 되게 중요하거든 해. 봐봐. 니은이 뜻하는 거는 어쨌든 요거는 2를 이렇게 곱하기는 하겠지만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라는 뜻인 거잖아. 0이라는 근처에서 거기에서 걔가 0이면 F'0은 0이래.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로피탈이나 이거 쓰면 맞긴 하잖아. 근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대값일 때 얘가 0이래. 성립을 한대. 그러면 얘도 우리가 로피탈 같은 경우로 쓰면 저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맞는 거 아니야? 이것도 맞는 말이 되거든? 로피탈 이렇게 써보면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 너네가 볼 때 옳은 게 뭐라고 생각하냐? 근데 로피탈 그게 분자도 미분 가능하고 분모도 미분 가능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여기에서 이 표현을 어떻게 진짜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로 바꾸면 이런 뜻 아니야?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 0 플러스 h 빼기 f0 뺐다 더했다는 건 내 마음이니까 그 다음에 2h분의 f 0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0 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똑같은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얘가 뜻하는 건 2분의 1의 f'0 더하기 2분의 1의 f'0이야.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f'0은 0이다 아니야? 그래서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옳은 거는 기억하고 디귿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틀리냐면 내가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을 잘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아까 여기서 이런 표현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 h 앞에 개수 있지. 이 개수의 절대값이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분이 가능하던 불가능하던 성립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보여준 게 요거였잖아. 오른쪽과 왼쪽에 이런 친구들도 지금 성립하는 애가 있다. 좌미분, 우미분 둘이 더하니까 0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요런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꼭 0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는 사실 미분 가능성과 상관없이 존재해. 하지만 요 앞에 개수가 달라졌을 때에는 이 h가 0으로 간다는 극한값은 좌미분, 우미분, 오른쪽, 왼쪽을 다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오른쪽과 왼쪽에서 요 앞에 있는 개수가 달라지면 우가 좌가 되고 좌가 우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는 어차피 그거랑 상관없이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쪽이 같으니까 오른쪽을 쳐다보든 왼쪽을 쳐다보든 똑같단 말이야. 성립하는데 이런 미분 불가능한 함수에서는 뾰족점에서 오른쪽과 왼쪽의 부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앞에 h 앞에 개수를 딱 봐. 절대값을 봤는데 똑같지. 그럼 쟤는 미분 불가능한 상관없이 성립하는 극한값에 대한 어떤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의 그냥 합이란 뜻이란 말이야 얘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란 말이 없어. 그래서 민서가 되게 예리했던 거야. 나는 당신이 그 말을 예측을 하고서 나한테 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뭐요? 미분 가능한. 선생님 저기 연속함수만 있지 미분 가능하단 말 없잖아요. 그 뜻 아니었어? 아니 그래서 연속함수란 말만 있지 미분 가능하단 말이 없잖아. 그래서 니은은 꼭 F'0이 아닌 건 거야. 저 프라임이란 기호를 붙일 수 있는 거는 미분 가능할 때만 쓰는 거야. 근데 저 표적점일 때 이때는 미분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저 프라임이란 기호를 아예 쓸 수가 없어. 이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디귿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서 이제 보면 그 말이 맞네요. 이거 1이라는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얘 받을 때 여기를 이렇게 안을 보는 거야. h 앞에 붙은 개수가 절대값이 같네요. 아 그러면 이거는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의 그냥 절대적인 합이라는 뜻인 거니까 그거는 이때도 성립하네요. 왜? 1이라는 지점에서 양쪽에 기울기가 부만 다르고 절대값은 같기 때문에 어차피 더하면 0이 되는 거잖아. 근데 저 앞에 붙은 기호가 달라졌을 때에는 저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0이 아니라 어떤 값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분 가능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추세상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 우리가 모의고사로 나왔을 때는 이런 표현이 있는 거야. 앞에 붙은 개수가 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는 H고 하나는 마이너스 H. 요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한 두세 번 나왔어. 그러면 생각해봐. 김포고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를 그대로 쓸까? 과연? 앞에 개수를 바꾸겠죠. 그래서 저 문제를 바꿔서 원리대로 갔을 때는 앞에 개수. 이게 정확한 원리입니다. 선생님 근데 개수가 같으면 이게 어차피 더하면 0이니까 미분 가능성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요 A 샵에 붙은 애가 같으면 요 F 프라임이라는 요 우분 미분계수 좌미분계수를 해석을 할 때 요 앞에 붙은 숫자가 어차피 같은 거잖아. 그리고 H가 0에서 나는 요거는 우극하면 본 거거든. 근데 H에서 0에서 자극하는 거 보면 얘가 1 곱하기 F 프라임 A의 좌극한 1 곱하기 F 프라임 A의 우극한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좌우가 같은 절대값 X 내지는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좌와 우의 기울기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요렇게 둘이 더해도 이 경우에는 0인 거고 이 경우에도 뭐가 나오겠어? 0이 나오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그 절대값만 같은 개수의 절대값만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치. 개수의 절대값이 같았을 때는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과 상관없이 요 앞에 붙은 개수의 절대값이 같으면 성립을 하는 거고 만약에 요 개수의 절대값이 다르다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저게 극한값을 갖는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그래서 만약에 개수가 다르면 미분 가능할 때만 극한값을 갖고 만약에 그 앞에 붙은 개수가 H 앞에 붙은 개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저런 표현에서 H 앞에 붙은 개수가 같으면 미분 가능성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저거를 그냥 우리가 수학 이론상 쓰는 말은 중심하차 무게야. 근데 나도 이게 무슨 뜻인지는 그냥 느낌은 알겠는데 정확한 한국의 그 말로는 잘 모르겠어. 중심을 이렇게 보고 요 창, 몫에 대한 창구가 느낌은 알겠어. 근데 이렇게 계속 부르더라고. 그래서 어디 국어사전 이런 거 찾아봐 무슨 뜻인지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를 부른 말이 중심하차 무게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일반화시켜서 개수가 다른 경우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과서에다 써놨어. 교과서 수투편에 이게 있거든. 거기 보면 H분의 FA 플러스 MH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NH. 자, 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fx가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렇게 써있어. 미분 가능하지 않다면 m과 n이 이렇게 났어. 그래서 m과 n이 같으면 미분 가능성과 상관없이 성립하고 m과 n이 달랐을 때는 미분 가능할 때만 성립합니다. 자, fx가 미분 가능성과 상관없이 성립하는 건 얘랑 얘가 같았을 때 절대값이. 부호는 다른 애들이니까. 근데 니은이요. 그래서 프라임을 못 쓰는 거야. 발레가 있잖아. 아니 개수 절대값 같잖아. 그러니까 틀린 말인 건 거야. f 프라임 0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저 f 프라임 0은 0에서 미분 가능할 때 쓰는 말인 건 거잖아. 근데 우리가 발레로 이 상황에서 a가 0인 경우에 저게 성립하잖아. 미분 가능성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프라임 0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저 표현 자체가 프라임이란 기호를 쓰는 거는 미분 가능할 때만 쓰는 표현이고. 미분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니까. 그렇죠. 성립은 하는데.
그래서 요런 표현들이 나오면 앞으로 이제 니네가 저 마플이든 어디든 풀잖아? 그럼 자꾸 떠올려야 돼. 아, 그때 그게 중심화차 뭐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해석을 한 3-4번 연습을 안 하면 머리에서 이제 사라져. 하지만 이게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 그리고 이런 식의 문제를 볼 때는 꼭 여기를 봐야 돼. 그냥 연속이란 말만 있는지 미분간이란 말이 있는지 미분간이라는 말이 있는지가 중요해. F 프라임이 0이면 당연하죠. 역은 성립하죠. 0인 경우에는 프라임이 0 되겠지. 왜냐하면 하나는 좌, 하나는 우가 0이 존재한다지 0이라고 또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다. 그러니까 F 프라임 0이 0이면 맞네요. F 프라임 0이 0이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0이 0이라고 했으니까 0이라는 점 근처에서 우 미분계수도 0, 좌 미분계수도 0이니까 역은 성립하죠. 역은 성립하지만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하고는 싶었는데 얘기를 하면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의 우리의 빠른 진도로 있는 우리의 수준에서는 이 얘기를 해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 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몇 개를 경험을 했어. 그 다음에는 이제 곧 교과서를 보면서 다시 그때 이게 이거였어 라고 하면은 이제 알겠지 뭐. 그래서 이런 게 어떤 형태로 변형돼서 나와도 좀 풀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래서 하나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풀 부정적분해서 요거 보다가 중요하다 해서 자꾸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될 거야. 이렇게 생긴 애들이야. 중요하다고 했어.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터프는 그냥 다 어렵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다 어렵진 않거든. 안 되는 터프를 얘기를 해줘요. 부정적분은 못 풀어서 그 미분에는 많은데. 미분에는 많아? 그럼 일단 숙제해온 혜연이를 위해서